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프입니다. 주말간 어떤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제 갭을 형성한 이후에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타이트하게 가격적인 고저폭을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이런 가격적인 낙폭, 비트코인이 낙폭을 보여주면서 알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알트들이 패닉셀에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대 낙폭을 보여줬죠. 이러한 움직임 이후에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이 이러한 가격적인 범주에서 뭔가 좀 재빠른 가격적인 조치, 뭐 가파르게 다시 반등한다던가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에 관한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은 주로 거래하지 않고 알트들을 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공포 심리는 굉장히 이제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가격적인 변동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죠. 매도 압박을 만드는 주요한 원인인 거래소로의 입금 물량, 단기적인 입금 물량의 비중이 굉장히 이제 고래들에게 치우쳐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량들의 목적은 이제 13일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주요한 경기 지표인 이제 CPI 발표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이제 15일날 FOMC에서 이제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이제 가격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현 구간에서의 가격적인 통제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고, 또 이러한 구간이 현재 지금 일봉의 일목상의 변곡 구간과도 이제 겹쳐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현재 선물 거래소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동향을 보았을 때 이런 움직임을 사선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너무 자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기준들은 조금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차트를 놓고 이제 차트적인 분석을 좀 더 해보자면, 여전히 일봉상에 선행하는 구름은 음운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선행 스팬 2가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으나 현재 지금 기준선과 전환선의 이격이 하방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선과 전환선의 평균인 선행 스팬 1이 아직까지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보여지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어떤 황소들의 입장에서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포지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내지 못하고 선행 스팬 2가 아래로 또 내려가게 되면, 의문이 선행 스팬 2가 내려오더라도 선행 스팬 1이 아래로 같이 내려오게 되면서 의문이 연장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황소들의 입장에서는 현 구간에서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이격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전환선의 방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봉을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환선 위로 올라가는 양봉을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선행하고 있는 일봉상의 선행 스팬 1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어떤 시장에 이러한 조정에 대한 마무리와 관련된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행 스팬의 관점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행 스팬은 여전히 이제 구름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름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직까지 캔들과 전환선, 기준선, 과거의 이러한 일목의 선들을 과의 위치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 그것들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약세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곡 구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후행 스팬이 진행되는 구간,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이후 진행되는 구간을 본다면 이러한 전환선과
캔들이 계속해서 교차되었던 구간들을 지나게 되면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 후행스팬이 위로 올라가 줄 경우 전환선과 캔들을 동시에 관통하는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전을 만들고자 한다면, 자, 이러한 캔들이 변곡 구간을 지나가는 시점, 그런 시점은 후행스팬이 이런 구간을 지나가는 시점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의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역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후행스팬이 여전히 구름대 하단을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꼬리를 만들면서 이러한 과거 구름대 하단부를 지금 한두 차례 매물대 체크를 한 모습으로, 자, 이러한 구간에서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역시 이러한 구간에서 어떤 가격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정에 대한 시장의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시장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에서 현재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RSI의 캔들 차트상의 아랫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역시 이러한 근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RSI가 이러한 50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5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이런 50선은 이런 양봉을 세웠을 때에도 한번 막혔던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이런 50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 줄 때, 이제 RSI의 캔들 차트상의 일목에서도 이러한 진행되고 있는 RSI 캔들 차트의 음운을 돌파하는 형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조금 더 강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떠한 지표상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보조 지표들을 통해 좀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을 조금 더 붙여보자면,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RSI의 50선 위에서의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이러한 RSI의 고점을 이은 추세 구조를 보았을 때, 자, 이러한 각 구조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죠. 자, 이러한 모습에서 이런 추세 구조를 돌파해내면서 이제 5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줄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모멘텀이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런 근거들이 더해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 이러한 구간에서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다시 RSI가 꺾일 경우, 그렇다는 것은 한 차례 더 이제 이러한 과매도권으로의 진입을 염두에 둘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가 끊어지지 않고 모멘텀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다는 점에서 어떤 기준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MACD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오늘 캔들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오늘의 캔들에서 이러한 히스토그램의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반전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MACD 라인이 데드크로스 이후 다시 시그널 라인 위로 올라가지 못하지만, 현재 방향이 이런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구간에서 이런 반전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경우에 RSI의 이런 추세 돌파 그리고 50선 돌파와 맞물리면서 이제 보조 지표상 어떤 강력한 상승 시그널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가격 방어를 해내면서 이러한 가격 차트상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모습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톰 디마크 시퀀셜 상으로 이제 가격 캔들들의 이제 가격 구조, 이제 가격 모델을 살펴보자면, 여전히 이런 이제 하락, 주말간 갭을 만든 하락 이후에 2번, 3번, 4번으로 현재 하락 셋업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캔들을 기준으로 이런 하락 셋업이 끊어지기 위한 기준 조건은 4개 이전의 캔들의 종가, 오늘 캔들을 기준으로 이 구간이 되겠죠. 26,468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구간 위로 이제 캔들의 종가를 마감한다면, 이제 TD 시퀀셜 모델상으로는 여기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번이 상승 셋업 1번 기준봉으로 전환되게 되는 조건이 되므로, 자, 만약 오늘 자, 이런 상승을 통해서 이런 구간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적인 폭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움직임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 그렇다면 오늘 일봉 역시도 이제 이런 하락 셋업의 연장선상에서 4번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겠죠. 하지만 내일 캔들이 진행이 됐을 때 내일 캔들을 기준으로 어떠한 이제 이런 하락 셋업을 끊어낼 수 있는 가격적인 기준점을 설정하자면 이 구간이 될 것입니다. 25,826. 굉장히 낮아지죠. 자, 이런 음봉이 진행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일 수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구간을 지켜주면 자, 내일부터는 이제 상승 셋업의 1번으로 이제 하락 셋업을 끊기가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상승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간을 돌파 시도함과 동시에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이제 직전 음봉의 범위를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이 구간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 반대로 가격의 진행이 만약 자, 이런 구간 아래로 이제 깊게 빠지는 모습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런 하락 셋업이 연장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TD 모델상의 이제 셋업 반전의 기준인 26,468보다 오히려 이 구간 직전 음봉의 몸통의 종가를 보시고 이걸 기준으로 현재 시장을 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격의 움직임이 뭐 위아래 변동폭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종가가 이 라인 근처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이후 진행되는 캔들이 하나 두 개씩 생기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종가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자, 만약 이제 이런 구간을 벗어나서 좀 이제 이런 구간에서 가격적인 이격을 만든다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 이제 캔들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만약에 여기까지 막 밀려 내려오는 상황에서 다시 셋업에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또 이걸 또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요하게 볼 것은 이 구간에서 가격적인 이제 범위를 계속해서 유지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5,826의 지지를 좀 날카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좀 이제 TD 모델상의 관점에서 일봉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를 보자면 현재 이러한 추세 구조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고점으로 형성된 어떤 추세 라인을 이제 작도해 볼 수 있겠고, 현재 그러한 구간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며 옆으로 가격이 움직이면서 이러한 추세 구조를 이제 구조상의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도달하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가격이 저항받고 있는 구간은 4시간 봉의 기준선입니다. 가격적인 단기 반등을 만들면서 이런 구간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준선에 종가적 돌파는 출현하지 않은 상황으로, 마찬가지로 현재 전환선과 기준선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에 실패하고 내려왔을 때 전환선 역시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일목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았을 때 전환선의 지지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범위에서 이런 기준선의 돌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겠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전환선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을 살펴보자면, 전환선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은 이번 주 주봉과 오늘 일봉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자, 이 구간 위로 이제 캔들을 쌓아준다면 주봉과 일봉이 양전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자, 이러한 구간 위에서의 가격 구조가 형성이 된다면 이런 의문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서 이런 월봉 시가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월봉을 양봉으로 만들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라는 것을 조금 지켜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시간 봉 차트에서는 이러한 기준선의 돌파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자, 아까 작도했던 이러한 두 개의 고점을 기준으로 작도했던 추세 구조, 이러한 구조에 대한 돌파 역시 나오게 되는 모습으로서 구조상으로 그리고 일목의 관점에서도 좀 이제 가격적인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후행 스팬의 관점에서
현재 후행스팬 역시 여전히 일봉처럼 이러한 기준선, 전환선, 캔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러한 구간에서 구름이 좀 지저분하게 꼬였던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렇다는 것은 이제 후행스팬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과거의 거래자들이 그렇게 매물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구간이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반전에 도전을 할 경우 이러한 구간에서의 하방 압력 자체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시간봉 RSI 역시 자, 이런 50선에 대한 재차 저항 이후 아직까지 돌파를 해내고 있지 않지만, 자, RSI 캔들 차트의 일목구름을 봤을 때 현재 지금 변곡 구간을 지나 양운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이 양운 위에서 RSI 캔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러한 움직임에서 4시간봉 차트에서 좀 선행적으로 이런 50선 위를 돌파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어떤 일봉의 시간 프레임으로 확장되기 전에 일단 4시간봉 차트에서 이제 그러한 좀 강세의 움직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건 역시 RSI에서 함께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자, 4시간봉 차트의 보조 지표를 약간 살펴보자면, 현재 4시간봉 차트의 RSI는 이런 이제 고점으로 형성된 추세 구조를 돌파한 이후 리테스트 이후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선에 대한 돌파는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거 RSI에서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겠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현재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진행된 이후에 히스토그램의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현재 상방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MACD 라인이 이제 골든 크로스는 진행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MACD 상의 0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은 아직이다. 그리고 기울기 자체가 크게 이격시키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어떤 가격적인 지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쐐기를 받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의 고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MACD 라인이 이런 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이 좋겠다. 또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RSI 역시 이런 50선 위로 돌파해내는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보조 지표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실하게 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4시간봉 시간 프레임의 방향에 대해서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톰디마크 시퀀셜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본다면 현재 지금 계속해서 상승 셋업과 하락 셋업의 1번 봉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비추세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한 방향으로서의 셋업이 확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기준봉들, 1번 봉들이 이제 계속 난무하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4시간봉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것은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분, 이제 거래손에 입금하는 고래 비중 등이 현재 높아지면서 이 구간이 가격적인 통제가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다. 왜 통제를 하느냐? 이제 13일, 15일 날 발표될 수 있는 좀 굵직한 경기 지수와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현재 시장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변동성을 만들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겠고요. 자, 현재 4시간봉 차트의 관점에서, 자, 현재 지금 이러한 1번, 2번 이후 다시 이제 하락 셋업 1번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연속되기 위해서는, 이게 하락 셋업이 아니라 상승 셋업의 3번으로 캔들로 마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캔들이 어디서 복마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걸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자,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현재 지금 4시간봉 캔들이 4개 이전 캔들의 종가 25,975 위에서 마감해 준다면 이번 4시간봉 캔들의 마감이 하락 셋업 1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승 셋업 3번으로 연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가격적인 좀 기준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어떤 상승 셋업이 형성이 된다면, 이런 상승 셋업이 연속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구간 TD 모델상의 저항 라인을 이제 극복해내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을 때, 이렇게 한 차례 1번부터 9번까지 완성된 하락 셋업의 카운트다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하락 셋업의 카운트다운에 대한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좀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선행되어진다면 4시간봉 차트에서도 보다 완만한
좀 확연한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비추세 구간이지만 자, 이러한 구간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좀 좋은 관전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가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손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어떤 장기 보유자들의 손절 역시도 자, 이러한 구간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발생한 것이 보여지는 만큼 현재 시장에 손절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손절 물량은 아마도 이제 13일날 발표되는 CPI의 변동성 그리고 15일날 발표되는 금리 관련해서 자, 이러한 것들이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이 정도 손절로 마무리를 해야지 라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매도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은 매도를 위한 움직임은 거래소로의 입금 평균을 봤을 때 자, 이러한 가격적인 구간에서 이제 CPI 발표 그리고 금리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거래소로 입금되는 비트코인이 증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러한 움직임은 그러한 투자자들의 매도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제 주목했던 거래손의 고래 비율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자, 이러한 구간에서 거래손의 입금의 고래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적인 저항을 한 차례 만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만들었고 자, 이러한 저항을 만드는 모습을 연출한 이후에 현재 지금 거래소로 입금이 증가하고 있죠. 거래소로 입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입금의 고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액션을 보여준 것은 고래의 물량을 통한 가격적인 저항이었으나 이후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가격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금을 통한 매도의 움직임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은 이러한 가격적인 통제를 만들면서 시장의 저항을 연출하면서 이제 그러한 투자자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측 레버리지 비율의 관점에서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저녁 CPI 발표를 앞두고 이제 선물 거래소로 입금되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곧 다가올 그런 경기 이벤트에 맞춰서 변동성, 레버리지를 활용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위아래 변동성이 둘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의 관점에서는 현재 지금 고레버리지를 통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좀 이제 굵직한 경기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경기 지표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달러 인덱스는 이러한 저항 구간 다시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혹자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더블 바텀을 보고 있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현재 지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현재 달러 인덱스는 이제 2011년도부터 이어져 오던 또한 상승 추세 구조를 일시적으로 이탈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기적적으로 이제 심폐소생을 해서 다시 올려내긴 했는데 이러한 구간이 이탈이 재차 발생할 경우 현재 이러한 구간의 저항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재차 이 아래로 이제 이탈할 경우 그때는 이제 달러의 지배력이 굉장히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 이제 반사적으로 다른 자산군들의 이제 강력한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이번에 발표될 경기지수 이후 그리고 금리 발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접근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제 영상에서도 체크했지만 역시 테드 도미넌스 역시 이런 움직임을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중요한 저항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저항 돌파를 확정적으로 해내지 못했습니다만 자, 이러한 구간에서 테드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될 경우 비트코인은 좋지 않은 그림을 그려줄 것이고 여기서 테드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이런 지지 레벨까지 내려올 경우 비트코인은 반사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 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겠고 현재 지금 이러한 추세 구조의 돌파를 만들면서 테드 도미넌스가 좀 이제 올라왔으나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보다는 현재 지금 알트코인으로 몰려있던 그런 자금들이
이번에 SEC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많이 박살이 났죠. 자, 그 알트코인으로 들어가 있던 어떤 자금들이 좀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이제 보다 안전한 구간으로 좀 옮겨갔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더 도미넌스가 반사적으로 좀 증가했다. 라고 접근해 볼 수 있겠고, 테더 시총 차트상 어떤 이제 유의미한 이제 어떤 범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역시 이제 시장 안에서의 그냥 자금 이동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러한 SEC의 이제 무차별적인 이제 수식으로 인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자, 이런 경제적인 이벤트들까지 이제 맞닥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차트에서, 자,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이제 구간들에서 어떤 위 또는 아래로 흔들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 시장의 영향, 이런 이제 변동성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이제 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봉상의 종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위아래 청산 유동성을 모두 건드리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래버리지를 활용한 이제 어떤 거래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이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런 알트들이 이제 과대 낙폭을 맞으면서 심지어 그런 알트코인들의 이제 고래버리지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청산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시장이 망했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얘기와는 좀 결이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시장을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떠한 우리는 좀 강력한 바닥의 신호를 체크해 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때 아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텔레그램의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이제 주시는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좀 제가 일일이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일일이 다 모든 알트코인들을 분석해드리지 못하지만 편하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말씀을 주신다면 이제 제 관점에서 어떠한 시장에 대한 해석 정도 그리고 코멘트 정도는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성심성의껏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항상 힘내라라고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